안녕하세요, 여러분. 2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라이브러리의 활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R을 데이터 과학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랑 뭐 이런 패키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R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함수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뭐 가독성 있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나,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과학에 되게 유용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거나 하는 형태로 특정 분야를 위해서 개발된 R 함수를 모아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쓸 이제 라이브러리는 ggplot2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깔끔하고 일관성 있게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모아둔 그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고요. 겟마인더라는 또 라이브러리는 195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격으로 여러 나라의 인구, 뭐 GDP라든지 기대 수명 등을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관련 함수들을 모아뒀고요. 그리고 디플라이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디플라이어 패키지는 데이터 가공을 할 때 좀 더 가공을 쉽게 해주는 그런 함수들을 모아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패키지스 메뉴라든지 태스크 뷰스 메뉴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install.packages 하고 난 다음에 다운표 하시고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패키지스라는 게 보여요. 여기에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플라이어라든지 ggplot2라든지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싶은 라이브러리 명을 입력을 해주면 다운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이나 이런 그 부착하는 방법들은 실습을 통해서 얘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아까 전 프로세스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다운받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디플라이어를 부착한다, 패키지를 부착한다, 그리고 ggplot2라는 패키지를 부착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부착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그냥 그림으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그 컴퓨터에. 그리고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그냥 여러분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install.packages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PC로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쓸 때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부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이 라이브러리는 꼭 부착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C에 다운받는 작업을 설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C를 새로 켰을 때 라이브러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룰 예제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리스는 이제 붓꽃이고요. 붓꽃 내에도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붓꽃이 있는데요. 이것의 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 데이터를 다 측정을 해두고, 각각의 종에 따라서 이 길이가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같이 다뤄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 아이리스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5개의 변수가 있네요. 헤드를 이용을 해서 앞쪽 10개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화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컬러를 여기서는 아이리스의 종에 따라서 컬러링을 해라 라고 했더니 세 가지 종에 따라서 컬러링 돼서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 데이터를 다뤄볼 텐데요. 이거는 팁스 데이터입니다. 팁스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리 데이터 수집,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를 얘기를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예측까지 한다. 뭐 이런 쭉 그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했었죠.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이 팁스 데이터에서는 뭐 계산서 금액, 요일, 팁 액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정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4건의 데이터를 모아서 tips.csv 파일에 저장을 했대요. 이 CSV 파일은 이 경로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CSV 파일이라는 것은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엑셀 파일에서도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열리는 파일이 되겠고요. 메모장에서도 열어보시면 콤마로 값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나중에 배울 함수긴 하지만 좀 맛보기로 한번 한다면 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 드릴 수 있고 이것을 tip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tips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tip이라고 해도 되고요. ti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그냥 변수명이고요. 파일을 읽어서 이 변수에 저장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수에 대한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244건의 관측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조 이제 잘 다운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를 이용을 해서 앞에 10개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summar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팁스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쭉 봤더니 min, max 값이 있고요. 중앙값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 통계치를 보여줍니다. 성별로 데이터가 몇 건이 있냐, 담배 피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식으로 쭉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테이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테이블은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디플라이어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장착을 하고요. ggplot2도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해서 요런 일련의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봤더니 여기에 사이즈 변수의 히스토그램 그리고 토탈 빌과 팁, 액수의 어떤 상관 그래프 그리고 토탈 빌과 팁을 요일을 색으로 표시를 해서 요일별로 어떨 때 팁이 좀 많았냐 그리고 가격이 또 높았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양하게 그러면 성별은 어떻게 돼? 성별로는 차이가 없을까? 날짜별로는 차이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쭉 또 다른 기호도 표시할 수 있고 색깔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냥 한 번에 그리고 말 것이 아니라 X축, Y축, 축의 어떤 데이터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색깔도 바꿔보시고 축을 이제 플립해서 축을 바꿔서도 한번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탐색적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별이나 동석자 수를 보면서도 저 테이블에 가면 내가 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단계로 이런 분석을 쭉 통해서 봤더니 대충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동석자 수가 얼마나 늘면 수입이 얼마나 늘지 아니면 성별 분포가 바뀌면 수입이 얼마나 늘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성이 좀 팁을 많이 준다고 하면 여성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면 되겠죠. 이런 모델링 작업도 나중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장 내용이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7페이지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실제 내용은 이제 58페이지를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명령어로 할 때는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ggplot2를 인스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ggplot2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쭉 다운을 받을 겁니다. 쭉 다운 받고 저는 이미 이제 좀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좀 빨리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ggplot2를 한번 다운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install.packages 해가지고 디플라이어도 한번 받아 볼 겁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받아보지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packages가 있죠. 예, packages. 자, 그 전에 여기 플롯이 보이니까 플롯을 지우고 싶으면 여기 청소 도구가 보이죠? 이걸 누르면 예, 그림도 없앨 수가 있고요. 자, packages에 가셔가지고 여기 인스톨 보이죠? 예, 인스톨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스톨에 들어가시면 여기 패키지스 어떤 패키지스를 다운 받을래 해서 디플라이어를 검색을 합니다. 디플라이어 그리고 내가 여긴 크랜 사이트에서 내가 받겠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죠. 예, install packages 디플라이어가 이렇게 되면서 다운을 받습니다.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좀 느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 PC에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플라이어 패키지랑 ggplot2 패키지를 여러분 PC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장착을 해서 쓴다고 했죠. 장착을 할 때 컨트롤 L 다시 누르고요. 라이브러리라는 함수 안에서 디플라이어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패키지를 부착합니다 라고 됩니다. 이렇게 부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패키지스를 다운을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왼쪽에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쭉 보이는 리스트는 다운을 받아 놓은 패키지 그리고 라이브러리 명이 될 거고요. 이 체크를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ggplot2도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체크 누르니까 왼쪽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예, 바로 요걸 체크를 풀고 이제 디태치가 되고 다시 부착을 하면 왼쪽에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부착한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디플라이어 패키지의 함수들과 ggplot2의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여러분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데이터 가공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디플라이어 패키지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가시성 있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ggplot2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설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팁스라든지 아이리스라든지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좀 더 쉽게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61페이지부터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뤄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여기 한번 적어보면 install.packages 해서 디플라이어 이렇게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install.packages라고 해서 ggplot2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요약할 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라이어라든지 이 사용법도 좀 보면 어떤 데는 저기 다운표를 붙이고 어떨 때는 또 다운표를 안 붙이죠.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많이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페이지부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요.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 할 때 아이리스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한번 스트럭처를 보겠죠. 예, 컨트롤 엔터를 쳤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그랬더니 스트럭처를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5개의 변수에 대해서 150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다. 다 뉴메릭이고 요거는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팩터는 어떤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 이 3가지 수준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거는 3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토사라는 그 종류랑 버시컬러랑 종류랑,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보이지만 버지니카라는 3가지 종류의 붓꽃이 있다. 붓꽃이 아이리스니까요. 그런 3가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요인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수준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요거 어쨌든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제 꽃받침의 길이, 그리고 꽃받침의 너비, 그리고 꽃잎의 길이와 너비, 뭐 이런 식으로 쭉 숫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모르면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헬프가 뜨게 되죠. 헬프가 뜨게 되면서 뭐 이그젬플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헤드를 통해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뭐 10개를 봤는데 이렇게 그냥 치면 6개가 보인다고 했죠. 예, 기본 값은 6개입니다. 그럼 6개의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 또 플롯을 한번 그려서 아이리스 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플롯 그렸더니 저번에는 그냥 뭐 X축, Y축 이렇게만 나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까? 이게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변수가 5개죠. 5개에 대해서 각각 이 세팔 랭스가 이 Y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X축은 각각 세팔 위드스랑 페탈 랭스랑 이렇게 해서 XY축을 이렇게 페어로 그려줬다. 짝을 지어서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바뀌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는 다 세팔 위드스가 이쪽 Y축을 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각각 세팔 랭스가 X축, 여기는 페탈 랭스가 X축,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쭉 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뭔가 선형적인 데이터를 가지는구나 해서 페탈 위드스랑 랭스를 한번 그려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여러분 책 6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만약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는 각각의 이런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어스로 그려도 되는데, 교수님 페어스나 플롯이나 지금은 똑같네요 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예, 지금은 페어스나 플롯이나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개수가, 열의 개수가 5개나 되니까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려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예전에 한번 봤던 카즈 데이터를 한번 해볼까요? 위면 데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더 선형적이니까요. 자, 이거는 플롯을 그리면 그냥 X축, Y축 이렇게 그려주죠. 이건 왜냐하면 변수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2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열을 이제 X축으로, 두 번째 열을 Y축으로 해서 그려줍니다. 근데 교수님, 이것도 페어스로 한번 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height과 weight이 있는데, 자, 이거를 Y축을 height로, 키로, 그리고 X축을 weight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을 키로, 이쪽을 weight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쪽이 키, 이쪽이 몸무게, 키와 몸무게였잖아요. 요 그래프를 플롯에서 그려주는 거죠, 자동으로. 페어스는 이렇게 변수가 어떤 게 있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X축과 Y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플롯을 그려보면 여기 왼쪽 아래쪽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요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롯은
이 데이터가 만약에 두 개면 그냥 x, y로만 그려주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많으면 페어스 형태로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또 삭제를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아까 그려봤는데 봤더니 아이리스에 이렇게 달러를 하면 안쪽에 있는 변수명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했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페탈 위드스랑 그리고 이걸 x축으로 그리고요. 아이리스 여기에서 페탈 랭스를 y축으로 해서 그려보겠다. 컬러는 구분을 할 건데 아이리스의 종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다 하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 종류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64페이지부터 나오는 팁스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살려두고요. 자, 팁스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텐데 CSV 파일로 된 거를 한번 읽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로우에 GitHub에 user content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잘 적어야 됩니다. content.com 그리고 mwc.com 예, 그리고 c본 데이터 c본 데이터 그리고 마스터에 있는 tips.csv 파일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 엔터 쳐보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하셨으면 아래쪽처럼 이제 넘어가고요. 이렇게 tips 이거 좀 줄여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이제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팁스에 저장을 했고요. 이 팁스에 저장된 거를 팁스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데이터는 7개의 변수에 대해서 244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은 각각 변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팁스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팁스를 열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팁스 데이터를 열어본 것까지가 이제 65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예, 통계량을 한번 분석해보자 할 때 summary라는 함수가 있다. summary라는 함수로 팁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했더니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뭐 값의 어떤 중앙값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최소 최대값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통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치도 한번 쭉 봤는데 이거는 좀 뭐 대충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테이블 형태로만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어렵다,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장착한 dplyr 패키지나 ggplot2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기 라이브러리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줄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66페이지 내용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따로 하나 파일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넘겨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스라는 것에서 이제 파이프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 이거 뭐 부등호긴 하지만 화살표처럼. 그러니까 팁스라는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스라는 데이터에서 추출을 하는데 여기에 ggplot으로 그려봐라. 에스테틱은 사이즈에 대해서 그려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오메트리는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그 오류는 뜨지만 이 그래프 좀 크기가 좀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사이즈별로 한번 팁스 데이터를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이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손님 그 한 테이블에 동석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가지고 쭉 나타낸 그래프고요. 보통 이제 한 2명 정도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예, 이 데이터 중에서는 2명, 동석자가 2명인 데이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운트라는 것은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또 팁스라는 것에서 한번 또 추출해라. 이건 지금 추출해라라는 의미도 되고요. 팁스 데이터로부터 어떤 함수를 적용해라라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토탈 빌과 자, 아까 에스테틱을 하나를 쓰면 이 변수 하나에 대해서 카운트 이렇게 카운트를 세알리게 되는 거고요. 이 사이즈라는 게 사이즈라는 변수에 어떤 값들이 몇 번씩 나오는지를 세알리는 거고 이번에는 콤마를 이용을 해서 x축과 y축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옴 포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는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의미는 뭐냐면 토탈 B를 X축으로 그리고 팁을 Y축으로 해서 포인트로 그려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를 한 번 더 똑같이 한번 치시고 복사를 해서 이 포인트를 그릴 때도 에스테틱을 추가해서 컬러는 데이로 한번 그려라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좀 크게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일별로 한번 쭉 데이터를 그려봐라 라고 했고요. 요일은 이렇게 4가지 변수로 되어 있네요. 자, 요일별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봤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하는데 이걸 또 복사해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토탈 빌과 이제 팁 똑같고요. 지온 포인트에서 에스테틱을 컬러는 데이 그리고 포인트 캐릭터는 성별로 나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3 해가지고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예, 좀 도형도 좀 크기가 커졌고요. 그리고 변수, 그래프를 그릴 때의 변수도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나눠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남성과 여성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 점의 색깔은 요일별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긴 하지만 토요일날 맞죠? 토요일날 남성들이 팁을 많이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토요일날 남성들이 팁을 많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또 팁을 많이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요일별로 쭉 한번 봤더니 요일별로 어쨌든 그 토요일의 매출이 좀 많을 것 같고요. 토탈 빌의 액수도 이렇게 크고요. 팁도 많고 남성이 좀 더 많이 준다. 요런 정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분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요일별로 이렇게 쭉 봤을 때 프라이데이가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고 세러데이는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쭉 봤을 때 역시 아까 생각한 대로 토요일 날 좀 사람 수가 더 많은 것 같고 빌도 이제 그 금액을 많이 쓰기도 하고 팁도 많이 받기도 하고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좀 많이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지금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그룹핑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예측까지 하는 것들이 쭉 책에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겼고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분석 툴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베이스 아래에서 제공하는 함수보다도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 뭐 그래프 그리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올려뒀어요. 이런 것들을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PC에 다운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PC를 새로 껐다 켰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꼭 장착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장착 방법은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붓꽃 데이터를 한번 오늘 다뤄봤고요. 붓꽃 데이터는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플롯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페어스, 그러니까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주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페어스라는 함수는 뭐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관계를 보고 요 관계가 조금 좀 선형적인 관계가 있구나 해서 x축을 페탈 위드스로 y축을 페탈 랭스로 해서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하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컬러는 뭐 종별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뭐 PCH도 예전에 했는데 PCH는 0번부터 25번까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선택을 하면 0번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25번째 캐릭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0부터 25번까지 26개의 어떤 이런 그 형태를 포인트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못했고 지금도 깜빡했는데 자 PCH는 0부터 25번까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팁스 데이터는 나중에 배울 read.csv라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CSV 파일을 여기 웹에서 다운받아서 팁스라는 곳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치를 summary라는 함수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팁스 데이터로부터 ggplot, 이 ggplot은 ggplot2라는 거는 패키지고요. 함수명은 ggplot입니다. 교수님 아까 ggplot2라고 다운을 받아놓고 왜 ggplot이라는 함수를 씁니까? 이건 함수고요. 함수는 ggplot입니다. 그리고 패키지와 라이브러리 명은 ggplot2입니다. 이것도 조금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법들은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이즈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다. 그리고 x축을 토탈 빌, y축을 팁으로 그렸을 때 포인트로 그려봤다. 포인트의 컬러를 데이로 그려봤다. 그리고 포인트 캐릭터를 성별로 한번 나눠서 그려봤다. 그리고 뭐 사이즈도 좀 키워서 포인트를 그려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순차적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예측하는 그 과정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